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에 우선 공급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7만 명분이 도착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600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3일 본선거에 참여한 뉴저지주 유권자의 투표 중 66,500표가량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장 가운데 한 장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6만 2,605명 늘어난 1,575만 5,951명, 사망자는 2,137명이 늘어 29만 5,560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723명이 늘어 77만 518명, 사망자는 39명이 늘어 3만 5,21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4,861명이 늘어나 39만 1,528명, 사망자는 106명이 늘어 17,66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290명이 늘어 14만 548명, 사망자는 43명이 늘어 5,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백신을 외국에 수출하기 전에 미국에 우선 공급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충분한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방물자생산법을 가동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백신 최고회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미국 시민들이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수출하기 전 미국에 우선 공급한 뒤 그 다음에야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비상상황 시 민간 기업에 의료물자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1억 회분, 5천만 명에 대한 백신 계약을 체결했는데 화이자는 다른 국가들과도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년 6월 말이나 7월 말까지 백신 추가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할 것이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외에도 6개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는 15일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7만 명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난 10개월간의 긴 고비를 겪었고 이제 그 끝이 보인다며 다음 주면 뉴욕시에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확한 수량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블라디오 시장은 지난 3일 12월 말까지 46만 명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 25만 명분은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21만 명분은 모더나 백신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일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이 승인될 경우 뉴욕주는 15일에 17만 명분을 받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각 주정부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름과 생일, 인종, 주소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8일 뉴욕타임즈는 현재 연방질병통제센터 CDC가 각 주정부에 정보 이용 동의서라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뉴욕 등 일부 주정부들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서명하면서도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개인정보 수집은 서류 미비자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토안보부와 ICE가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다시 뉴욕주를 갈취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CDC는 백신 접종 환자의 개인정보는 절대로 타 연방기관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약업체 화이자의 최고 경영자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절차상의 생략도 없었고 유통 중인 다른 백신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기준으로 시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 효과를 높이려면 반드시 2회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AFP, CNN 등 언론은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가 8일 국제제약협회 연맹이 개최한 화상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절차도 생략하지 않았다며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 CEO는 코로나19 백신을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다른 여느 백신들과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했다며 정밀조사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기준으로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 CEO는 백신 개발 속도에 관한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안전성과 효능을 확실히 하려 했고 규제 당국 역시 신중할 것이라며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당신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게 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임상 최종 결과에서 95%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블라 CEO는 1회 접종은 50% 보호밖에 제공하지 못한다며 1회분만 맞으면 아주 큰 실수라며 2회분을 맞으면 보호 효과가 거의 갑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이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히는 데 대해 단순 냉장으로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해 작업 중이라면서도 백신의 초저온 유통체계 조성이 크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완치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의 지속이 짧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했더라도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했습니다. CNN은 8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흑인 지위 향상을 위한 시민단체 전국 도시연맹 행사에서 코로나19에 걸려 회복했더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감염 이후에도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감염 후 일정 기간은 재감염으로부터 면역이 된다며 홍역처럼 면역이 평생 지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처럼 10년 정도 가거나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역사를 보면 면역의 지속력이 다소 짧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서 면역력이 10년 단위가 아니라 1, 2년만 지속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따로 구분짓지 않는다며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데 백신을 맞고 싶다면 완전히 괜찮고 다른 기저 조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이미 8일 세계 최초로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의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의 코로나19 백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운송 조건으로 백신 경쟁에서 가장 앞섰다는 기대를 모아왔는데요. 미 보건당국에 백신 관련 정보들을 은폐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뢰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FDA의 긴급 승인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월 6일 백신 임상 참여자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해 전 세계에서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9월 8일 미 식품의약국과 전화로 회의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FDA는 이 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 중단 사실을 파악했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불투명성에 크게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을 출시하게 되면 필요량의 60%, 약 3억 회 접종분을 이 회사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백신 개발과 생산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미국 정부로선 불신이 커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중이던 영국, 브라질, 인도의 보건당국은 한 주 뒤 시험을 재개했지만 미국에선 계속 늦어졌고 한 달 반 뒤인 10월 하순에서야 임상시험이 재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용화가 경쟁사에 뒤처지는 또 다른 이유는 1과 2분의 1의 기적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백신을 전량으로 2회 접종했을 때 효능은 62%였지만 1회 때 절반, 2회의 전량을 접종했을 때는 90% 이상의 효능을 발휘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는 아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제조사의 실수로 우연히 얻게 된 이 효능 차이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면 FDA의 긴급 승인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발 경제 쇼크를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600씩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부양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1,200의 첫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뒤 추가 지급 방안에 난색을 표했던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이 태도를 바꾸고 8일 $600안을 민주당에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절충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도 등 휘발성이 큰 2차 현금 지급 이슈가 공론화한 만큼 앞으로 민주당 태도가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 언론은 공화당 지도부가 미 국민 1인당 $600씩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에게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현금 $60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 부양안을 제안했습니다. 공화당 리더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도 새 절충안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만큼 장기 교착 상태인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던진 새로운 제안을 보도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 전까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믿어왔던 연방대법원에서도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8일 연방대법원은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를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주의회의 우편투표 확대 결정이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도 반대 의견도 없는 한 줄짜리 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던 대법원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길은 막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고 대법원을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바꿨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의도도 있었고 대법관 9명 중 3명을 자신이 임명한 만큼 우호적인 판단을 내심 기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프, 공화당과 지지자 등은 대선 이후 약 50여 건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7일 펜실베니아에서 승리하면서 당선이 선언됐습니다. 최근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바이든 후보가 8만 1,000표 이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며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8일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건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 법안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8일 연방하원은 찬성 335표, 반대 78표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가 넘는 압도적인 표차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7,41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을 담고 있고 군인 봉급 인상과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의회 동의 없이는 현재 주한미군 28,500여 명을 비롯해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려면 미국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을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국방수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양당 의원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발효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난달 3일 본선거에 참여한 뉴저지주 유권자의 투표 중 6만 6,500표가량이 무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장 가운데 한 장꼴입니다. 투표지 서명이 유권자 명부와 다르거나 누락되고 마감 날짜 이후에 도착하는 등 유권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주가 7일 발표한 투표 인증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본선거에는 총 460만 명이 투표했는데 이들 중에서 전체 1.4%인 6만 6,506표가 무효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는 본선거의 0.6%, 유권자 70명 중에서 평균 1명의 표가 무효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올해 투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시행되면서 전체 투표자의 93.5%인 430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주 선관위와 21개 카운티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우편 투표 요령을 홍보했지만 처음 우편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효표로 처리된 원인은 투표용지 서명이 유권자 명부와 다르거나 서명이 아예 없거나 마감 날짜 이후에 도착했거나 우편 봉투 안에 투표지가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데 투표지를 우송하는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본선거에 참여한 뉴저지 유권자는 463만 5,585명으로 최종 투표율은 72.3%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보다 17% 이상 증가했고 2007년 72.7%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투표율은 잉글우드 클립스가 79.4%로 가장 높았고 노르 77.8%, 클로스터 76.9%, 포트리 70%가 뒤를 이었고 팰리세이즈 팍은 64.7%로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통행 금지령에 따른 슈퍼 전파자 단속에서 대규모 불법 파티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가 개최한 이 파티는 SNS로 홍보됐는데 참석자 16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총기가 발견됐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로 보이는 청소년과 성인 천여 명이 한 주택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팜데일 지역에서 해당 불법 파티가 셰리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파티를 주도한 17살 청소년은 온라인을 통해 계획을 홍보했고 당국은 이를 토대로 단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Last weekend we obtained information a massive underground party would occur at a vacant Palmdale home. Parties like these often involve drugs, prostitution, underage drinking, and violence. 파티엔 천여 명이 참석했고 총 158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중 35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대부분 경범죄나 총기 소지, 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외 현장에선 모두 6정의 총기가 압수됐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 1명이 구출되기도 했습니다. Well, our human trafficking task force, they handled that, but they put her into sex trafficking, basically. 앞서 셰리프 당국은 전반적인 자택 대피령 위반 대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가장 높은 슈퍼 전파 사건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SNS를 통해 유사한 파티나 불법 모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해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빠르면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백신 8만 4천 회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8만 4천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이번 달 21일쯤 2차 분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요양원 거주자나 직원들을 위해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1월 말까지 가능한 많은 필수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이 확보되는 대로 교사와 법 집행관, 소방관 등 필수업종 근로자들이 다음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건강한 성인들은 내년 여름까지는 백신을 접종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연방법원의 프로그램 복귀 명령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카 신규 신청은 물론 다카 수혜자 여행 허가 신청도 접수받게 되고 갱신 시 추방유예에 따른 합법 체류 기간과 노동 허가 기간도 원래대로 2년으로 연장하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뉴저지 식당의 실내 영업 금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규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식당 실내 식사를 통한 광범위한 확산 사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며 뉴저지 내 코로나19 전염률과 입원 환자 수 등을 근거로 꼽았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식당 정원의 25% 이하에 한해 실내 식사를 허용하고 있고 밤 10시 이후에는 실내 식사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는 지난 6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오기정 씨를 제62대 커네티컷 한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오기정 신임 회장은 커네티컷 한인회 수석 부회장과 커네티컷 세탁협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국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총격 사건이 급증해 현재 발생하는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NY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1,433건, 총격 사건 피해자는 1,756명으로 두 수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600여 명으로 구성된 NYPD 사복경찰 조직인 범죄예방단의 해체를 총격 사건 급증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